(8월 18일) 목요일 오늘 나온 더구루 기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더구루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구루 기자 홍성일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좀 네. 자기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더구루에서 게임하고 블록체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일 기자입니다. 네. 네. 처음부터 이렇게 뭐 블록체인이나 이쪽 게임에 관심이 많으셨었나요?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음, 게임이 점점 이제 블록체인과 결합되는 쪽이 많아지면서 결국엔 블록체인 분야도 챙기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창 시절에 좀 게임을 즐겨 하시는 편이었나요? 네. 그쵸.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등짝도 많이 한 대씩 맞아주고, 맞고, 네. 그렇죠. 네,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가 뭐 게임을 막 하면서 사실은 시간만 보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네. 요즘은 또 게임에도 여러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게임으로 돈도 버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뭐 저희 때만 해도 뭐 사이버 머니 뭐 이 정도 해서 그렇죠. 뭐 게임 속에서 뭐 캐릭터를 꾸민다든지 뭐 아이템을 사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블록체인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게임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이 내용도 이 P2E 게임이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 P2E 게임은 이제 플레이 투 원. 네, 말 그렇죠. 그대로 이제 게임하면서 돈을 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인터넷 창을 보시면 사실 오늘도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죠. 보면은 네. 뭐 특징주, 뭐 위트온 P2E 게임, 인기몰이, 뭐 연일 강세 이런 것도 나왔고 P2E 게임 뭐 오늘 출시됐다, 뭐 사전 예약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네. 사실 더구루 기사에서도 우리 P2E 게임에 관한 기사들이 몇 번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요즘에 정말 뭐 이 게임 산업 쪽으로는 이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저번에도 이제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우리 게임 산업에 중국 자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NFT 기반 게임 시장에 대해서 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사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기사는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카카오 그리고 위메이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IT 회사죠. 멋쟁이 사자처럼이 NFT 기반의 P2E 트레이딩 카드 게임 실타래를 글로벌 출시한다는 기사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죠. 네, 멋쟁이 사자처럼 NFT 기반 P2E 트레이딩 카드 게임 실타래가 글로벌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실타래는 이 클레이튼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으로 총 5장의 SYL 카드로 덱을 구성해서 유저 간 경쟁하는 TCG 장르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멋쟁이 사자처럼은 이 실타래 게임을 위해서 또 코인도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SYL 코인 실타래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 다른 NFT 기반 게임들과 다르게 토큰의 연소율을 포커 토너먼트와 유사하게 세팅해서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는 내용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읽어보면 굉장히 생소하고 좀 어려운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 여러 가지 단어들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기사에서 우리가 뭐 조금 전에 뭐 소프트 런칭이라고 하나요, 이게? 네. 네, 소프트 런칭을 뭐 진행했다 일주일간 그리고 뭐 유지율이 90% 이상이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소프트 런칭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정식 출시, 어떤 게임을 정식 출시한다는 거를 하드 런칭이라고 하고요. 그거에 약간 이제 하이 개념, 뭐 반대 개념이라고 하여튼 정확히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 게임들을 정식 출시하기 전에 베타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먼저 출시해보는 것들을 소프트 런칭이라고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유저들의 반응이나 이 게임이 유저들한테 서비스 됐을 때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개발 중에는 확인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 받고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장 반응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 출시 전에 좀 점검하는 개념이라고 그렇죠. 네.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뭐 주식할 때 공모주 뭐 기관 수요 예측하거나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식으로 해서 회사 네. 입장에서도 유저들한테 서비스를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을 개발 과정 중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유저들한테 서비스를 보니까 와 이걸 이렇게도 느끼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네. 일종의 그럼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유저들의 이제 좀 반응을 확인해 그쵸.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실타래가 클레이튼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이다.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네, 다른 블록체인 뭐 기반으로 한 게임들도 있는 건가요? 이게 뭐 클레이튼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게 뭐 어떤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많은 P2E 게임들이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이런 유의 블록체인들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어떤 블록체들의 이런 데이터들의 묶음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해 놓은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슬을 묶어놨다는 듯이.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블록체인마다 각각의 개발사마다 특징들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블록체인을 어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 게임을 만들지를 개발사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만든 멋쟁이 사자처럼은 카카오에서 만든 클레이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레이튼 블록체인이라는 게 카카오에서 네, 개발을 그쵸. 한 거네요. 네. 그러면 뭐 이거에 뭐 특별한 뭐 장점이 있을까요? 카카오 측에서 설명하기로는요. 그러니까 처리 속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암호화폐들이나 가상자산들이 거래될 때 이 가상자산이 정말 원본이냐, 정말 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을 트랜잭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속도가 가장 빠른 코인이다라고 블록체인이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 속도가 강점인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그 처리 과정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원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확인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게 되거든요. 그걸 가스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수수료도 매우 저렴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알려졌습니다. 수수료도 저렴하고 처리 속도도 빠른. 그렇죠. 네, 장점이 있는 블록체인이고요. 또 이제 이 실타래 게임을 위해서 SYL 코인을 출시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쵸. 실타래 코인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다른 게임들도 그러면 이렇게 뭐 코인을 다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모바일 게임들이나 각자 온라인 게임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 안에는 언제나 독자적인 게임 머니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게임마다 각자 부르는 이름은 다르겠지만요. 네.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발전된 P2E 게임이 발전된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게임 머니는 그 게임 안에서만 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것으로 아이템을 사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화폐와 연동이 되면서 이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각자 게임마다 독자적인 토큰이 있고요. 가장 유명한 P2E 게임이라고 하는 엑시 인피니트의 경우에도 엑시 인피니트 토큰이 따로 존재하고 이 토큰은 각종 거래소에서 지금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토큰으로 거래, 뭐 코인으로 거래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NFT 기반 게임들과 다르게 뭐 토큰의 연소율을 뭐 포커 토너먼트에 유사하게 세팅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온라인 게임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 게임 안에서 유지되는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이 게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제 토큰이란 것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건데 이 토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저절로 이 토큰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겠죠. 네. 네, 근데 포커 게임이나 저희가 카드 게임 이제 온라인에서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소비를 하고 사라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동으로 이 경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화폐 가치가 또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일단은 기사 속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단어들을 네. 같이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회사 이름이 기사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멋쟁이 사자처럼. 예, 그렇죠. 이게 전 처음에 게임 이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회사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뭐 게임 회사인 건지 어떤 회사인지도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번에 실타래를 만든 회사는 정확히 얘기하면 멋쟁이 사자처럼의 자회사인 라이크 라이온이라는 회사고요. 네. 네, 하지만 이제 멋쟁이 사자처럼의 대표인 이두희 대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멋쟁이 사자처럼을 앞으로 빼서 쓴 건데 이 이두희 대표는 천재 해커로 TV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돌 네, 레인보우 지숙 씨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네. 원래 멋쟁이 사자처럼은 이 온라인을 통한 프로그래밍 교육 사업,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공공기관들과도 협업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두희 대표가 그 전부터 이제 메타콩즈 NFT 프로젝트라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성공했던 NFT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아서 그 NFT에 성공을 시켰었거든요. 그리고 그 메타콩즈 NFT를 지금 이 멋쟁이 사자처럼 인수를 또 하기도 했고요. 네. 그만큼 이 이두희 대표가 NFT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표해왔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멋쟁이 사자처럼 해서 실타래를 개발도 한 거고요. 네. 그럼 원래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키는 거죠. 대중을 상대로. 네, 교육을 하는 회사였는데 NFT에 관한 사업들도 여러 가지 벌이고 있다가 이제 이게 게임으로 접목이 된 케이스인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카카오 벤처스, 뭐 위메이드에 투자를 받았다. 이게 첫 단락에 나오잖아요. 기사에 첫 단락에 나오는데 이렇게 투자를 받은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라이크 라이온 이번에 실타래를 만든 자회사인 라이크 라이온에 대해서 지난 2월 7일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카카오 벤처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그 전에 멋쟁이 사자처럼의 시리즈 A 투자 라운드를 주도하기도 했었고요. 그럼 기존에 원래 투자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지난 1월 17일에 실타래에 대한 라이크 라이온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각자의 회사마다 입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카카오 벤처스의 경우에도 이 실타래 흥행을 좀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게 실타래 NFT가 지난 1월 12일과 13일에 출시가 돼서 민팅이 됐는데요. 1초 만에 100억 원 규모, 9,500장이 한꺼번에 완판이 됐습니다. 한국 NFT 컬렉션 역사상 최대 규모였고요. 그럼 기존에는 뭐 어느 정도 규모까지?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콩즈 NFT 정도가 좀 주목을 받았던 NFT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타래 흥행의 NFT 민팅의 규모를 봤을 때 흥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NFT나 P2E 게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타래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메타콩즈 NFT나 이런 것들을 이끌었던 이두희 대표에 대한 관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 이 흥행몰이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투자를 한 케이스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NFT 시장이 사실 아까 처음에 그 인터넷 창에서 기사를 봤듯이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성장을 많이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코로나를 기점으로 2021년에 이제 확
성장을 한 게 눈에 띄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게임사들도 보시면은 뭐 MBN 전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유명한 게임사들이 이제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NFT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계속해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더구루 기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P2E에 뭐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P2E 게임 제노펫에 투자했다 이런 네. 기사가 또 앞서서 나왔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가 아무데나 투자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이제 이 대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사들을 보면은 사실상 뭐 P2E 게임, 뭐 글로벌 출시 항상 이런 말이 네. 따라 붙더라고요. 네, 네, 네. 글로벌 출시만 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국내 출시를 안 하고 해외 출시를 한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게임 법규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바다 이야기 네.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바다 이야기 사건이 나오면서 그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이게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그러면서 사행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아이템에 대한 현금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규제받게 되는 대상이 되는데요. 게임법상 지금 유저는 게임 아이템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게임사들 약관을 보면은 이런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게임은 게임사의 아이템은 게임사의 소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이템을 획득을 해도 이 아이템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 게임사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P2E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유저가 아이템을 소유하고 이 소유한 아이템을 다른 유저에게 판매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소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P2E 게임이 정식으로 서비스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유저들도 뭐 해외 서버를 통해서 그쵸. 이제 접속을 하거나 하겠네요. 그리고 또 그렇죠. 대표적인 게 미르포 같은 위메이드의 미르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위메이드의 주가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도 미르포의 서비스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유저들도 대다수가 해외 서버로 넘어가서 미르포를 즐겼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지금 게임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해외 매출에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겠네요. 이런 게임을 출시를 하면은. P2E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가 많을 거고요. 이제 그 P2E 게임만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사별로는 또 이제 수익을 얻는 어떤 채널들은 다양하게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요즘 대세인 P2E 게임을 가지고 저희가 기사 속에 여러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뭐 보시면은 이제 뭐 NFT 기반의 게임이라든지 또 뭐 블록체인 관련한 뭐 이런 기반한 기술들 그리고 이제 뭐 멋쟁이 사자처럼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내 NFT 게임의 시장 현황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기사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 짚어봤고요. 전체적으로 NFT 기반 게임 시장의 현황과 그리고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